시작했어요. 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중호 부동산 TV 제 10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도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립니다.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와 정책과 입지입니다. 97년도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5, 6, 7호선 전철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분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77조, 78조를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토지공법상 투자하면 안 되는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입관입니다. 군사보호지역 등입니다. 다음, 과거 50년간 국토의 변천사를 지적통계연보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최초 발간 후 2020년 50년 만에 발간이 된 것입니다. 50년 동안 중요한 지목의 점검을 살펴보니 염전, 전답, 과수원 등 농경지가 여의도 면적의 1857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늘어난 지역도 많겠죠. 주로 수도권에 편중이 되었습니다. 토지 투자 개념으로서 땅값이 오를만한 지역 땅은 어디냐?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대책,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된 땅으로서 그중 4곳은 서울 경계선과 2km 지역의 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이 301억 평인데 70%가 임야입니다. 28%는 도시와 도로와 하천입니다. 따라서 2%의 땅을 사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땅값 변동 추이와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400대 1, 500대 1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 중에서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또 역세권 땅, 이런 곳이 좋은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28가지가 있죠. 28개의 지목 중에서 제일 많은 지목은 임야 전답인데 전국토의 81%를 차지합니다. 19%가 도시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유도하였고 주택 1인당 평균 57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전답 임야는 감소 추세이나 도로, 철도 등 SOC는
무려 648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사례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또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는 금년 말에 개통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광명간 고속도로 20.2km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인터체인지가 총 6개가 들어가는데 광명 구간에만 2.8km 구간에 IC가 3개가 설치가 됩니다. 1km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이죠. 또 박달동 탄약고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서 백옷 신도시 간 4차선이 확정이 되었고요. 1기 신도시는 분당 등 5곳이 도시죠. 2기 신도시는 판교, 광교, 동탄 등 총 9곳입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발표된 왕숙지구 등 41곳이 발표가 되었죠. 2019년 5월 7일 날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 등 26곳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택지는 그 중에서 왕숙, 교산, 계양, 창릉, 과천, 부천, 대장 신도시 등 6곳이 대표적인 3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학세권, 학교 학원 옆 있는 곳인데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중품화,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 밖에 몰세권, 대형 쇼핑몰을 갖춘 곳, 설세권,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될 정도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 또 맥세권, 서세권, 맥은 맥도날드, 선한 스타벅스에 있으니 첫 글자를 단신종, 또 의세권, 병세권, 인근에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곳, 숲세권, 공세권, 숲이나 공원이 있어 쾌적한 곳. 또 빌딩 투자, 오늘 주제죠. 빌딩 투자, 당신도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다. 2015년 빌딩 거래 대금이 약 12조 7천억입니다. 2017년도는 약 16조 1천억입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서 빌딩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자금은 약 1,200조 원입니다. 서울 지역에 30억 미만 소형 빌딩은 1,046건이 거래가 되었고, 단순히 매입 후에 임대료를 노리는 것이 아닌 노후 건물을 사들여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노리는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거래된 빌딩 중 8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일자 영영공공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투자자 유형을 보면 연예인, 스타트업 대표, 유명인사, 학원 강사, 쇼핑몰 대표 등이고, 2019년도에는 20대에서 30대가 강남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장점은 소유주가 원할 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생산 수단이고, 대지를 100% 소유할 수 있고, 집가 상승의 이득을 독차지할 수 있고, 시세 차익 및 임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 평생 보유가 가능하다, 부의 세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빌딩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아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 투자 금액 규모가 커서 잘못 투자할 시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신도시 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 허벌판이었던 판교, 지금은 경기도의 강남, 경기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송파구와 용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었죠. 입지가 탁월합니다. 강남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3km고 13분 소요가 됩니다. 내재 가치가 높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직장이 많습니다. 제1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되었고 제2, 제3의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다음, 편의성이 최고다. 판교역에는 현대백화점이 대표적인데 판교 거주민들이 높은 소득과 더불어 여유 있는 30대와 40대가 많습니다. 약 3만 세대가 입주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판교는 딱 마음에 드는 지역입니다. 동판교 지역은 직장이 많고 아파트가 빼곡한 그런 지역이며 서판교 지역은 고급 단독주택과 고가의 타운하우스가 있는 쾌적한 곳입니다. 직장이 가깝고 직주 근접, 교통 및 상권, 편의성이 월등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이 약 20만 평에 업체수는 1270개, 매출은 연간 79조, 종업원 수는 약 6만 3천 명입니다. 다음, 강남 개발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었죠. 서초구는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가 대표적인데 경기도에 있는 12개의 면이 편입이 된 것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도 현재는 강남구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과 은주면 소속이었습니다. 1963년 500만 인구 목표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됐는데 613평방킬로미터 약 1억 8,5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윤곽이 결정된 것입니다. 1966년도 한남대교, 즉 제3한강대교가 착공되면서 강남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당 400원, 200원에 4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평당 6,000원으로 뛰었고 약 30배가 뛰었고 말죽거리 신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땅값 폭등의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지금은 16만 배가 상승되었습니다. 강남 땅을 사지 못하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돌았습니다. 1963년도에 성동구로 편입되었지만 강동구가 1979년도 떨어져 나갔고 서초구가 1988년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들은 쓸모없는 땅이었으나 영동포를 벗어난 지역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늦게 편입되었고 대규모 미개발 논밭이 주로 형성되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땅값도 싸고 개발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가 5,600만 평, 당시 강남 개발은 무려 2천만 평이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다른 곳을 압도하는 메가 신도시급 공개 일학이 될 바탕이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산, 파주, 시흥, 광명 등
제2의 강남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김중호 부동산 TV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